얼음과 안개의 땅 북쪽의 니프레임과 불과 용암의 땅인 남쪽의 무스펠이 만나는 긴눈 가가프. 이곳에서 양쪽의 얼음과 불이 만나 물과 함께 생명이 탄생하니 바로 염소 아우둠나와 거인 이미르. 아우둠나의 젖을 먹고 자라는 이미르, 그리고 아우둠나는 긴눈 가가프로 떠내려온 얼음을 3일간 핥아 신들의 조상 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부리는 아들 보르를 만들고, 보르는 이미르의 몸에서 탄생한 거인 베스틀라와 결혼해 아들 셋을 낳죠. 그 셋이 바로 오딘, 베, 빌리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싶었던 오딘과 형제들, 마침 이미르가 만드는 거인의 수가 늘어나는 게 싫던 그들은 결국 이미르를 죽이고 맙니다. 세 형제는 죽은 이미르의 몸으로 세상을 만드는데요. 살과 뼈는 땅과 산이 되고, 두개골은 하늘이, 머리카락은 나무와 숲, 그리고 피와 땀은 바다가 되죠. 이 과정에서 거인 베르겔미르와 그 가족을 제외한 거인 대부분이 이미르의 엄청난 피에 휩쓸려 죽게 되고, 이 사건으로 신과 거인은 서로 앙숙이 되죠. 이후 오딘과 형제들은 거인과 괴물을 세상의 가장자리로 몰아내고 창조한 세상을 미드가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발견한 물풀의 나무와 느릅나무로 각각 남자와 여자를 만들죠. 바로 인간의 탄생입니다. 북유럽 신화에는 총 9개의 세상이 존재합니다. 인간 세상 미드가르드 외에 오딘, 토르 등 에시르 신족이 사는 아스가르드, 바니르 신족이 사는 바나헤임, 거인의 땅 요툰헤임, 빛의 엘프가 사는 천상의 알프헤임, 검은 엘프와 난쟁이가 사는 지하의 니다벨리르, 불과 용암의 땅 무스펠, 얼음과 안개의 땅 니플헤임, 그리고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 헬. 9개의 세상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물풀의 나무 이그드라실의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그드라실의 새 뿌리는 용 니드호그가 지키는 니프레임, 미미르가 지키는 요툰헤임, 그리고 아스가르드의 샘으로 뻗어 있습니다. 아스가르드의 샘에는 운명의 새 여신 오르드, 베르단디, 스쿨드가 사는데, 이들은 이그드라실과 샘을 관리하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을 하죠. 로키의 세 자녀, 늑대 펜리르, 거대뱀 요르문간드, 반은 미녀의 반은 괴물인 헬. 신들은 이들이 세상에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오딘에게 데려옵니다. 그러자 오딘은 헬을 헬하임으로 보내 죽은 자들을 관리하게 하고, 요르문간드는 미드가르드의 바다에 던져버리는데요. 그러자 요르문간드는 바닷속에서 세상을 휘감을 정도로 거대해지죠. 반면 펜리르는 법과 전쟁의 신 티르가 보살피게 됩니다. 하지만 펜리르의 덩치가 커지자 위협을 느낀 신들은 강력한 족쇄로 펜리르를 묶어두려 합니다. 그러나 2번 연속 실패하자 신들은 결국 손재주가 좋은 난쟁이에게 요청해 비단으로 만든 족쇄 글레이프니르를 제작하죠. 신들은 힘을 시험해보는 거라고 속여 비단 족쇄로 펜리르를 묶으려 하지만, 펜리르는 신들의 말은 믿기 어려우니 신들 중 하나가 내 입에 손을 넣어라 며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티르가 펜리르의 입에 손을 넣지만 신들의 속임수를 알아챈 펜리르가 물어버려 결국 손을 잃게 되죠. 그리고 신들은 펜리르의 덕에 칼을 꽂고 거대한 석판으로 눌러 결국 가둬버립니다. 이처럼 신들에게 고통받은 로키의 세 자녀, 그러나 결국 라그나로크로 엄청난 복수를 하게 됩니다. 빛의 신 발두르는 어느 날 끝나지 않는 겨울과 함께 자신이 죽는 꿈을 꿉니다. 아버지 오딘은 저승의 무녀에게 꿈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 일을 아내 프리그에게 이야기하죠. 프리그는 세상 모든 만물에게 발두르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지만 겨우살이 나무에게만은 그 약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 발두르에게 질투를 느끼던 로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이후 불사신이 된 발두르에게 신들이 무기를 던지는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발두르의 형이자 장님인 호드는 그 장난에 낄 수 없어 시무룩해 있었죠. 그러자 로키는 겨우살이로 만든 창을 호드에게 쥐어주며 발두르에게 던져보라 하고, 전후 사정을 모르던 호드는 그만 그 창을 동생에게 던지고 맙니다. 그렇게 발두르는 죽게 되죠. 발두르가 죽자 오딘은 전령을 보내 헬에게 아들을 살려달라 하고, 헬은 세상 만물이 발두르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면 그를 되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들은 온 세상을 돌며 세상 만물에게 발두르를 위해 울어달라 요청하죠. 하지만 늙은 여자 거인으로 변신한 로키가 신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결국 발두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호드는 오딘이 발두르를 대신해 낳은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이후 열린 연회에서 로키는 술에 취해 신들을 모욕하는데 이때 자신이 발두르를 죽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도망을 칩니다. 화가 난 신들은 도망친 로키를 잡아오는데 이때 로키의 두 아들 중 한 명을 늑대로 만들어 다른 한 명을 물어 죽게 한 후 죽은 아들의 창자로 로키를 바위에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독사를 두어 로키의 얼굴에 독이 떨어지게 하는데 이 독을 로키의 아내 시긴이 그릇을 들고 받아내죠. 로키의 처벌 이후 3년간 지속되는 겨울, 핀불 배틀을 끝없는 어둠 등 종말의 전조가 발생하며 결국 라그나로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지진과 함께 펜리르, 요르문간드가 구석에서 풀리고 헬도 죽은 자의 손톱으로 만든 배 나글파르에 아버지 로키를 거인과 병사들과 함께 실어보내죠. 그러자 무스펠에 있던 불의 거인과 그들의 대장 수루트가 전쟁에 참가하고 파수꾼 시인 헤임달은 뿔피리로 신들에게 전쟁을 알립니다. 이에 오딘은 펜리르를, 토르는 요르문간드를, 프리이와 티르도 각각 수루트와 지옥에게 가름을 상대하지만 오딘은 펜리르에게 먹히고 펜리르는 오딘의 아들 비다르에게 죽습니다. 토르는 접전 끝에 요르문간드를 물리치지만 결국 뱀독에 죽고 말죠. 프레이도 혼자 싸우는 칼도 없이 수루트와 싸우다 죽고 티르도 죽게 됩니다. 로키는 헤임달과 싸우다 죽는데 죽어가며 승리를 자축하는 로키에게 헤임달은 아직 오딘과 토르의 아들들이 있고 인간 남녀 한 쌍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며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로키가 졌음을 암시하고 이 둘 역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라그나로크 이후 오딘과 토르의 아들들과 부활한 발두르, 호드는 새로운 땅 이다볼에서 새 시대를 열고 호드미미스 홀트 숲에 숨어있던 인간 남녀는 새 시대에서 자손을 낳아 번성하면서 북유럽 신화는 막을 내립니다. 북유럽 신화 속 세계의 탄생과 종말 어떠셨나요? 비록 비극적인 결말이지만 결국 종말이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 시작과 끝이 있는 우리들의 삶과 매우 닮았다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북유럽 신화의 매력 아닐까요? 가볍게 떠나는 지식여행 살롱의 지도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마담 드 시엘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좋은 밤엔 저녁 살롱.